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미국 시장이 기침을 하니 우리 국내 증시는 몸살에 걸린 모습입니다. 시장이 체력이 약할 땐 수급이 좋지 않고 이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한 교수의 큐사인 통해서 시장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MBN골드의 한 교수 매니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한국 증시는 아직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탄력적인 상승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선 회복한 하루 만에 다시 2,800선을 내줬고요. 4거리 만에 하락 조정을 연출을 했습니다. 상승장을 견인했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 약세를 좀 이끌어낸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그러나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무수할 만한 단계는 좀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은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고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장은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다소간의 혼조 그리고 일시적인 기간 조정이 진행된 후에 점진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너무 급한 상승보다는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반등장에 대비하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6월 마지막 증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증시 그리고 이제 3분기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증시, 하반기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 시질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이번 조정, 오늘 나타난 이 조정 장세는 오히려 유망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역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고 또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들 중에서는 여전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 같은 실적과 업황 호전이 살아있는 쪽으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일단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바닥을 찍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답답한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 상대적인 저평가 이슈를 바탕으로 2차 전지들도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중소형주 최근에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큐사인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 중에 오늘은 삼성 SDI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약 3,000원 정도 약보합선 0.7% 하락한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에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복합적인 호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세 부침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다만 현재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지 않다는 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재상승까지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의 주가를 봤을 때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하반기 쪽에서는 3분기 쪽에서는 2차 전지 업종주들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장기간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엔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장중 내내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오늘 400원 강보합선에서 8,5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선주 전반에 걸친 특히나 HD 현대그룹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HD 현대그룹 자체가 방산산업이라든가 조선산업으로 모두가 진출하면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현대인프라조선은 올해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빠른 속도의 실적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인프라조선도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중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전히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주목하고 계시는 관련주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종목들의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업종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LG전자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증권시장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있었죠. 그랬던 종목이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매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가전제품 관련주인데 가전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었었죠. 그래서 LG전자가 주가가 못 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가전사업 플러스 전장사업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가전산업에 정체됐던 그 사업에서 이제 성장산업으로 캐파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모터를 공급하는 등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매출과 그리고 전장품 사업 쪽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북미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손잡고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까지도 진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LG전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전장품 사업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LG전자의 성장 가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LG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은 좀 더 진행될 것이고요. 현재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대형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LG전자는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10만 8천 원 제시를 두고요. 자,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9만 8천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이 대량 매수가 돋보입니다. LG전자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토픽은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 주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현대일렉트를 비롯해서 재룡전기, 효성중구 같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했었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력기기가 많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노후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너지 수요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또 에너지 수요가 올여름에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에너지로는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전 개발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카자흐스탄 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제는 무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호재가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 대장주들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직은 공격적이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중기적으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 2,900원 제시되고요.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19,500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이제 이 원전 시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고요.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